지금까지 우리는 점포를 구하고 컨셉을 잡고 스토리텔링을 짜고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사고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손님을 오게 할까요? 그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면 내 카페의 운명도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내 카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카페 창업의 종결자인 거죠.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마케팅하면 내 카페를 홍보하고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나 파워블로거한테 내 카페를 홍보해 달라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느껴져도 내 카페의 글이 검색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을 때만 잠깐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마저도 돈이 좀 있을 때 얘기지 매출이 안 나와서 한 푼이 아쉬울 때는 맡기지도 못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홍보가 절실한 건데 오히려 더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좀 있을 때는 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쉬움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현수막이나 전단 홍보를 해보지만 매출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케팅 회사나 파워블로거 입장에서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카페에 대해서 뭘 좀 제대로 알아야 차별성도 찾고 전략도 짜고 하는 건데 알 턱이 있나요? 100만원, 200만원이 마케팅을 맡기는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흔히 있는 적은 금액의 수주일 뿐입니다. 당연히 분석,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황이 이러하니까 온라인상에는 비슷비슷한 홍보성 글들이 널려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대중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우리 카페에 대해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방법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요즘은 미술관에 가도 미술 작품보다는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죠. 근사한 인테리어로 카페를 만들어 놔도 그곳에 가는 요즘 사람들은 그 카페가 아니라 그 카페를 갔다 온 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비싸게 해서 차려놔도 주변에 내 카페보다 더 근사한 카페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전엔 근처에 카페가 생기면 한두 달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스스로 인싸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카페라는 하드웨어는 요즘의 손님들에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배경일 뿐이지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내 카페를 매개체로 감성을 공유하고 소통할까요? 아까 그 미술관에서 화가를 만났다고 해보죠. 요즘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통을 시작할 겁니다. 화가가 유명하니까요. 그 유명하다는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유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세계 안에서 유명한 인싸면 되는 겁니다. B급의 감성일 수도 있고 초현실의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 화가가 모레 2시에 또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카페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져야 합니다. 나를 마케팅하고 나를 홍보해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덩달아 내 카페도 유명해집니다.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인싸와 친해지기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인싸가 되면 저절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덕분이네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유명해져? 연예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케팅 회사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파워블로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마케팅은 사장이 직접 해야 하는 시대고 마케팅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결심과 노력, 열정이 필요하죠. 1인 브랜드 마케팅, 우린 이걸 해야 합니다. 처음엔 막막한 것 같아도 막상 부딪혀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고 어렵다면 유튜브를 비롯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만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낯설어서 지레 겁먹는 것 뿐입니다. 1인 브랜드 마케팅의 도구, 즉 플랫폼으로 덕분이네는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유튜브입니다. 덕분이네는 유튜브가 현존하는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딴 동네 얘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영상을 찍어보면 그 방법이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결국은 영상 내용만 중요해지고 그 나머지는 쉽고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덕분이네도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내 얼굴을 노출시킨다는 것도 어지간한 결심으로는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께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찍어서 올리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0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구독자 500명이 넘었습니다. 덕분이네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 첫 영상과 지금의 영상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 카메라는 스마트폰 갤럭시 S9입니다. 핀 마이크 15,000원, 삼각대 20,000원짜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명기기 없이 밖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초창기 영상들이 대부분 밖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카페 창업에 있어 마케팅의 효과를 100이라고 봤을 때 유튜브는 100점 만점을 넘어섭니다. 덕분이네는 블로그는 50점, 인스타그램은 20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카페 창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덕분이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카페 창업을 결심한 순간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의 위력은 대단했죠. 내 카페 홍보 글들이 네이버 검색에 상위 노출되기만 하면 바로 매출이 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워 블로거들이 갑질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요즘은 유튜브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강력한 마케팅 툴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영상이라면 블로그는 글입니다. 도저히 카메라 앞에는 서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차선책으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자 수는 2000자를 넘겨야 하고 이미지는 10장 이상 넣어야 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이미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카페를 소개하더라도 소개하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한다면 만드는 법, 데코레이션, 맛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이 메뉴를 만든 동기는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애정하는지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의 에피소드 같은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내 카페, 내 메뉴가 아니라 나를 홍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진 잘 찍어서 올리고 임팩트 있는 글을 써주면 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자주 올려야 합니다. 역시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주 등장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은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말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아무튼 SNS의 본래 목적성에 충실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팔로워들과 공감과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마파를 통해 팔로워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정한 나의 팬이 중요한 겁니다. 진심 어린 소통만이 진정한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오픈에 임박해서야 마케팅을 준비합니다. 마케팅의 효과는 2, 3개월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보통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마케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매출이 반짝할 뿐 그때뿐이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반짝하는 매출도 지불한 마케팅비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인 브랜드 마케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 카페의 브랜드 네임을 정하는 과정도 소개하고, 공사하는 모습, 기계 설치하는 모습, 첫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 모습 등등. 카페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콘텐츠의 소재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한두 달을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 오픈할 즈음에는 반응이 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구독자나 이웃, 팔로워가 내 카페의 예비 손님인 겁니다. 따로 내 카페의 회원 명단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픈 이벤트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돈 들이지 않고 나의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수단으로 내 카페를 알리는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프라인 마케팅에는 현수막과 전단 홍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브랜드 마케팅과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상승하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다는 현수막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현수막이란 거죠. 한 달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달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서브 마케팅이란 인식을 가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전단은 보통 1+1이나 할인된 가격을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덕분이네는 이런 것들을 절대 비추합니다. 첫째는 인쇄비, 나눠주는 인건비, 할인 원가 등을 감안해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기존의 손님과 전단을 받고 오는 손님과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막으려고 기존 손님에게도 할인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가격 인하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 전단 홍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단이라기보단 카드나 쿠폰 형태의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가격이 아니라 행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짜도록 합니다. 일테면 받으신 카드를 들고 매장에 커플끼리 오시면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을 찍어준다는 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마케팅은 매출을 높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카페의 스토리텔링을 알리고 1인 브랜드 마케팅을 서포팅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것도 역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페이스북 마케팅입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은 타겟 지형이나 연령층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카페가 있는 동네에만 광고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광고비도 아주 저렴해집니다.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이벤트를 결합시킨 광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테면 인스타나 페북에 우리가 제공해준 카페의 사진과 함께 친구야 커피 마시러 가자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 음료를 한 잔 선물해주는 식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내 카페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방식은 유튜브도 똑같은데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이 아닌 유튜브에 직접 광고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시너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이네는 반대로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생각과 관점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마케팅 역시도 관점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1인 브랜드 마케팅에 도전하십시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따로따로 방대하게 풀어놓은 얘기들이라 한 번쯤 쉽고 간략하게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성공하는 카페와 실패하는 카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카페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카페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오픈을 하게 되면 손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은 손님이 원하는 카페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카페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접점이 없으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항상 손님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카페가 손님이 좋아하는 카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장들은 손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손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덕분이네요. 이것이 덕분인의 마인드입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과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나라는 1인칭의 관점이고 성공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당신이라는 2인칭의 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이라는 마을과 실패라는 마을로 향하는 양갈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마인드에 따라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 따라 목적지까지 쭉 걸어가야 합니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인드의 열쇠는 관점입니다. 카페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비장의 레시피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페가 다 거기서 거기 같으신가요? 그러면 왜 망하는 카페가 그토록 많은 걸까요? 최소 3억은 있어야 차릴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있는데 왜 망하는 걸까요? 이유는 카페의 컨셉이 손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최고급 호텔이 아이를 동반하면 숙박하지 못하는 노키즈 호텔을 선언하면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면 한적한 야외에 있는 러브 호텔이라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셉은 달라져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 니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빵집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카페 상권의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컨셉에 있습니다. 손님의 니즈에 맞고 주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컨셉 말입니다. 이렇게 컨셉이 살아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구성해도 컨셉에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컨셉이 살아있으면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셉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 커피숍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컨셉은 마인드와 더불어 카페 창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박을 꿈꾸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대박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고 실현 가능성은 타진해 보지 않는 거죠. 손님이 많으면 대박인가요? 실제로 손님은 넘쳐나는데 적자가 나는 카페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벌어도 누군 1,000만 원이 남고 누군 적자가 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박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적정 임대료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하루 매출로 가능해야 합니다. 즉 월 임대료를 3일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해당되는 점포가 유명 상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임대료 기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돈 벌어서 건물주에게 다 갖다주는 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이 좋지 않은 곳에 차리더라도 적정 임대료의 기준은 꼭 지키십시오. 다행히 요즘은 한적한 곳에 차려도 컨셉이 명확하고 마케팅만 잘하면 성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대박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흔한 성공 법칙에 자신을 끼워 맞춰가며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대박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는 인테리어, 메뉴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좋은 자리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면 되는 걸까요? 도대체 법칙은 없는 걸까요? 덕분이라도 첫 카페를 차릴 때에는 왕초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로 카페의 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을 정했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앞서간 동서양의 선배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덕분이네가 깨달은 카페 창업의 성공 법칙을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덕분이네는 이 성공의 법칙을 2H1M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벳 이니셜을 따서 지은 건데요. 2H는 두 개의 H, 하우스와 휴먼을 뜻하고요. 1M은 하나의 M인 메뉴를 의미합니다. 하우스는 매장의 하드웨어를 뜻하는 것으로 자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휴먼은 사장과 직원을 얘기합니다. 메뉴는 말 그대로 음료와 음식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길 겁니다. 각각의 요소는 자체 점수로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만점을 얻으면 세 요소를 합칠 때 30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메뉴가 100점이라면 세 요소를 합친 전체 점수에서는 30점으로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메뉴가 100점이 안되고 70점이라면 합친 점수에서는 21점으로 기록되겠죠. 결국 3개의 요소가 다 100점을 채우게 되면 그 매장의 성공 가능 점수는 30점 곱하기 3 해서 90점이 되고 이 점수는 대박을 의미합니다. 90점이 되면 대박입니다.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인테리어는? 건물 외관은? 하우스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우스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리 100점, 인테리어 100점을 채워도 각각의 요소들은 전체 점수에서는 10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페에서 하우스는 이 한마디 질문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카페스러운 매장인가? 이 말은 카페의 컨셉과 매장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남들도 100점을 준다면 30점을 얻은 것입니다. 카페에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사장도 직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통칭 바리스타라고 불리는 카페의 직원은 다른 자영업과는 달리 메뉴도 만들고 손님도 직접 상대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드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상대하는 응대력 또한 중요합니다. 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장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거 아세요? 불친절한 직원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절함은 천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꼼꼼히 살피고 실력이나 친절함이 부족한 직원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직원들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100점을 줄 수 있다면 30점을 얻은 것입니다. 메뉴도 30점짜리입니다. 자리와 인테리어처럼 메뉴가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대박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메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메뉴는 우선 기본 메뉴를 제대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샤추출, 포밍, 라떼, 치노 등 어느 카페나 다 있는 메뉴가 기본 메뉴입니다. 이것은 많이 갈고 닦을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카페만의 스페셜 메뉴들과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면 100점입니다. 이렇게 모두 100점 만점을 얻어서 총합이 90이 되면 이것이 바로 대박의 조건입니다. 그럼 90으로 끝이고 100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100이 되기 위한 나머지 10점은 바로 사장의 전문성입니다. 사장의 전문성이란 커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고 로스팅, 핸드드립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섭렵하고 있어서 커피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정하는 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가 흔히 말하는 상위 1% 카페가 되는 경우입니다.
상위 1% 카페가 되면 초대박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카페 창업을 함에 있어 가이드가 될 만한 지침 같은 건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을 정리해 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이네는 16년 동안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덕분이네 카페 창업 12계명이라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이 12계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침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덕분이네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증한 것인 만큼 분별 없이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12항목과 관련해서 이미 대부분 덕분이네 영상으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12계명은 이제까지의 덕분이네 영상들을 통틀어 핵심만 정리한 요약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1계명 바보야 문제는 컨셉이야. 메뉴면 메뉴, 마케팅이면 마케팅. 내 카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컨셉이다. 스토리를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메뉴를, 인테리어를, 뷰를, 스타일을, 운영 시스템을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컨셉을 잡던 간에 컨셉은 하나여야 합니다. 제2계명 관점을 바꿔라. 반대로 생각하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으로 사고하라. 내가 원하는 카페, 이렇게 하면 찾아오겠지 하는 카페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찾아내서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계명 손님은 온라인에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니다. 온라인을 모르면 난 이미 망한 거다. 목 좋은 자리가 매출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온라인에 있습니다. 제4계명 계약을 협상하지 말라. 점포 계약은 하는 사람이 갑이다. 기다리다 지친다고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라. 꼭 해야 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점포도 없습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이거 놓치면 더 좋은 다음 가게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면 다음 가게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제5계명 유동인구가 아니라 구매 루트다. 구매 루트는 온라인에서 만든다. 온라인에서는 내 카페의 실물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몇 장, 카페의 컨셉을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트래픽이 많은 마케팅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카페를 온라인에서 보고 결정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구매 루트입니다. 제6계명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오픈할 때는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하나는 꼭 계정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시길 권합니다. 제7계명 컨셉을 표현할 때 네이밍이 필요하고 컨셉을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카페 창업에서 컨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컨셉이 함축되어 단어로 나오는 것이 네이밍이고 컨셉을 풀어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제8계명 돈은 손님의 미소다. 돈을 벌고 싶으면 손님을 웃겨라. 우리는 손님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손님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 미소가 많아지면 매출도 올라갑니다. 내가 손님의 미소를 본 적이 별로 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 소소익선 창업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비싼 커피 머신이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인테리어가 손님에게 감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많은 자리가 매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10계명 지구상에 없는 메뉴 딱 하나만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불러라. 먼저 어느 카페나 다 있는 기본 메뉴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메뉴 한 종류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일 때 집중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도 효과가 커집니다. 제11계명 오픈하지 말고 가오픈하라. 가오픈은 손님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처음엔 누구나 초보입니다. 초보가 오픈빨로 밀어닥치는 손님을 능숙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좌석수를 줄여서 소화할 수 있는 손님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가오픈 기간입니다. 제12계명 권리 없고 월세 싸고 스토리 있는 점포를 구해라. 권리는 없는 것이 좋고 월세는 싸야 합니다. 스토리가 생길 것 같은 점포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매장의 외관이 어우러져 흔히 보기 힘든
특별한 감성, 특별한 이야기가 생겨날 것 같은 그런 곳이 스토리가 있는 카페 자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